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뉴욕의 부유한 국제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한 미국 청소년의 충격적인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따라쟁이 장소라고 무시하며 여행을 거부하던 이 학생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귀국 후에는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 기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하고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우월함만 믿던 10대가 어떻게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물함 문을 쾅. 세게 닫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금 최악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올해 학교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제 이름은 잭 밀러예요. 뉴욕 국제학교에 다니는 17살 학생이죠. 부모님은 금융계에서 일하시고 저희는 늘 뉴욕시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도시, 그냥 모든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작년 학교 여행은 파리였어요. 그 전 해에는 런던에 갔었고요. 그건 이해가 됐어요. 유럽엔 역사, 문화,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이라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볼 게 있을까요? 제 반 친구 에밀리 쟤는 복도에서 폴짝폴짝 뛰며 여행에 너무 신이 나 있었어요.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죠. 에밀리는 저에게 케이팝, 한국 길거리 음식, 명동에서의 쇼핑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전 그냥 눈을 굴리며 듣고 있었죠.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방과 후 집에 들어와서 현관 옆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이 있어서 도시의 멋진 전망이 보였죠. 이게 정말 멋진 도시지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따라쟁이 장소가 아니라 저녁 식사 때 부모님께 학교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저처럼 실망하실 거라 생각했죠. 어쩌면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도 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한국이 사실은 기술과 문화 면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엄마도 동의하시면서 이번 여행이 더 넓은 세상을 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마저 제 편이 아니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 접시 위에서 음식만 이리저리 밀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한숨을 쉬며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계속 진동이 울리고 있었는데 에밀리가 보내는 메시지들이었죠. 서울 여행 가이드와 제가 배워야 할 한국어 문구들 링크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대부분 무시했죠. 옷을 신경 쓰지 않고 여행 가방에 대충 던져 넣고 있었어요. 여행이 필수라서 짐을 싸는 것뿐이었어요. 모든 학생이 가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집에 남았을 거예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여행 일정이었죠. 빠르게 훑어봤어요. 인천공항, 서울, 경복궁, 명동, 북촌한 옥마을. 이 이름들 중 어느 것도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렸죠. 뭐 어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냥 이번 주를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 돼. 창문 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대비되어 마천루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게 진짜 도시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마 뉴욕 같은 곳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요. 단 며칠 만에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영원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뻣뻣해지고 있었고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에밀리가 옆자리에 앉아서 한국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흥분 때문에 쉬기가 힘들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다리를 쭉 펴고 있었는데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공항을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놀라고 말았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종이나 쓰레기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신선했는데 집에 있는 JFK 공항의 답답한 공기와는 달랐죠. 우리 가이드인 유나라는 한국 소녀가 출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긴 검은 머리와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말이에요. 작은 인사를 하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체류 기간 동안 안내해 줄 거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버스로 걸어가는 동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반 친구인 라이언이 갑자기 비행기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공항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면 보통 영영 찾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유나가 빠르게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몇 분 안에 찾아서 라이언에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지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고 있나 봐요. 서울로 가는 버스 여행은 제 생각을 더 바꿔놓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햇빛에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건물들 사이에는 나무와 꽃이 있는 공원들이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해 보였고 자동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서울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미국 도시를 따라하려는 구식 장소를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스타일과 느낌이 있었죠.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뉴욕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타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과 얼마나 다른지 충격을 받고 있었죠.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없었고요. 전철은 디지털 표지판에 나온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지하에서도 휴대폰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였죠. 전체 시스템 내내 인터넷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즉시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울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있었지만 놀라움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지하철은 제가 뉴욕에서 매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더 빠르고 더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유명한 쇼핑 지역인 명동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밝은 불빛, 음악, 그리고 음식 가판대에서 나오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상점 간판들은 한국 글자와 영어 단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도는 쇼핑하고 먹고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요. 에밀리가 저를 한국 화장품 가게로 끌고 갔어요. 창피할 거라 생각하며 저항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은 저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해 주더라고요. 한 직원이 제 피부 타입에 좋을 만한 마스크팩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걸 한번 써보기로 했죠. 마스크팩은 피부에 시원하게 느껴졌고 나중에 보니 얼굴이 정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로비에 앉아 첫날의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제 근처에 앉더니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한국이 놀랍냐고 물었죠. 솔직히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미국보다 덜 발전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이죠. 유나는 제 솔직한 대답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처음에는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죠.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그날 밤 방으로 향하면서 오늘 본 모든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공항, 효율적인 지하철, 현대적인 도시. 어느 것도 제가 한국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다른 모든 곳보다 낫다는 제 확고한 믿음이 더 이상 그렇게 확고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3일째가 되자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감동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주변의 모든 것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요.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알록달록한 단청 무늬가 있는 거대한 전통 한국 궁전이었어요. 유나가 한복을 입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젓고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절대 코스튬을 입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와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골라 입고 있었어요. 우리 반 남자애들까지도 신이 나 있더라고요. 다른 모두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저도 따라하기로 했어요. 한 직원이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입던 남색과 검정색 한복을 골라주었죠. 거울을 보니 놀랐어요.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옷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제가 더 당당하게 서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유나는 제가 수백 년 전의 학자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 왠지 칭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전통 옷을 입고 궁궐을 거닐어 보니 예상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색함 대신에 주변의 역사와 연결된 느낌이 들고 있었죠. 유나는 이 궁궐이 1395년에 지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도 전인 그 시절에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유나에게 궁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원래 것이고 얼마나 많이 재건축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일본 점령기와 한국 전쟁 동안 파괴된 후 많은 부분이 재건되어야 했다고 설명했죠.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해 왔는지 감동받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었죠. 그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이 있고 나무나 돌 같은 자연 재료로 지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집 중 하나에서 다도를 배웠죠. 차 선생님은 차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고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바닥 방석에 앉아 흙 내음이 나는 약간 쌉싸름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방은 창호문과 나무 바닥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창문을 통해 작은 정원이 보이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전통 한국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중에 에밀리는 제가 실제로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저 음식이 좋다고 말하며 부인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했죠. 전에는 좋아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어두운 산들 사이로 빛의 바다처럼 보이고 있었죠. 나름대로 아름다웠어요. 뉴욕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저 달랐을 뿐이죠. 혼자 서 있는데 문득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는 편안한 느낌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유나가 저를 발견하고 옆에 와서 서더니 함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죠. 한국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다른 모든 곳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말로 하기 부끄러웠지만 유나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죠.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이 간단한 생각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을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으로 보고 있었고 다르다는 것이 나쁘다거나 좋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다시 서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이해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단지 미국의 나쁜 모방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릿속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들에 의문을 품고 있었죠. 성장통처럼 불편했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했어요. 제 마음이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큰 세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나흘째 아침, 눈을 뜨니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제 머릿속이 더 열려있고 더 호기심이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저는 판단하는 대신 진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강남스타일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사진만 찍고 지나치는 대신 저는 유나에게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시스템은 어떤지,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젊은이들은 뭘 하면서 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대답을 진짜로 듣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 디라이트였는데 한국의 기술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전시물들을 둘러보면서 솔직히 너무 놀라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과 시스템 중 일부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거든요. 스마트홈 설치가 있었는데 조명부터 요리, 보안까지 모든 것을 휴대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에게 이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야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한국에 오는 것을 불평했던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 기술 중 일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만화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만화는 한국식 만화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한 작가가 한국식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술을 잘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죠. 작가님이 제가 먼저 간단한 모양으로 그림을 분해하는 방식을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구조를 보는 눈이 좋다고 하셔서 뿌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길거리 음식 투어를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음식들 대부분을 시도하는 것을 거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맛보고 있었죠. 떡볶이, 호떡, 빈대떡까지요.
새롭고 신나는 맛이었어요. 심지어 맛있어요 같은 배운 한국어 몇 마디를 사용해 보기도 했죠. 제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니 음식 판매자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우리 그룹이 엔서울타워를 방문해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은 눈에 보이는 끝까지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로 변하고 있었죠. 거기 서 있으니 좋은 의미로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세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너무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에밀리가 난간 옆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결코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요.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성장의 일부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빠에게 한국의 기술에 대해 문자를 보내며 아빠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아빠는 바로 답장을 보내면서 제가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곧 뉴욕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념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져가게 될 거죠. 한국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 호텔 식당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김치 냄새 근처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작별 만찬에서 선생님은 각 학생에게 여행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공유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를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흥미롭지도 선진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왔다고 설명했죠. 미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매일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유나가 식탁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아름다운 한국 캘리그래피로 우리 이름이 쓰여진 전통 한국 책갈피였어요. 그녀는 모든 여행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일부가 우리와 함께 남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에밀리는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깨어 있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7일 전 뉴욕을 떠났던 잭은 지금 돌아가는 잭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풀었어요. 제 책상 위에 기념품들을 정리했죠. 작은 녹색 꽃병, 전통 한복을 입은 제 사진, 유나가 준 책갈피, 그리고 정말 효과가 좋은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었어요. 각각의 물건은 제가 배운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었죠. 부모님은 바로 제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채셨어요. 저녁 식사 때 아빠는 아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대해 물어보셨죠. 저는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궁궐 건축, 지하철 시스템, 음식, 그리고 기술까지요. 한국을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에서 들리는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며 제가 한국 회사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제가 본 기술들 중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 유나에게서 온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우리 여행 사진과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답장할 것을 메모해 두었죠. 그녀가 준 책갈피는 이제 제 책상 옆에 걸려 있었어요. 아직 제 이름을 쓴 한국어 글자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차차 배우기로 했죠. 침실 창문으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니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아름다운 도시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세상은 이제 더 크게도 더 작게도 느껴졌어요. 더 크게 느껴진 이유는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더 작게 느껴진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희망과 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뻤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로 끝났어요. 세상과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것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